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기본 유동들을 중첩해서 복잡한 유동들을 표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동이긴 한데요. 이, 유니폼 플로우가 있을 때 소스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물체 주위를 지나는 유동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니면 유니폼 플로우가 있을 때 싱크가 있으면 그 유니폼 플로우 중에 일부가 이렇게 싱크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 유동들이 이 물체 주위를 흘러가는 듯한 그런 유동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압력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이 압력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유동이 가는 방향으로 압력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유동 구조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압력이 하류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이렇게 거꾸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 포텐셜 플로우에서는 세퍼레이션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실제 유동에서는 이런 경우에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영역, 즉 압력이 하류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이런 영역은 세퍼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유동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이 유동은 유니폼 플로우가 있을 때 원점에 볼텍스,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볼텍스가 있을 때 어떤 유동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타 방향의 속도, 회전 방향의 속도가 원점에서부터, 즉 볼텍스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속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의 중심이 있는 원점 부근에서는 아주 강한 영향을 받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유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그런 스트림 펑션 더하기 볼텍스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둘 다 있을 때, 즉 볼텍스도 있고 유니폼 플로우가 있을 때 그때 유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그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볼텍스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을 세타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r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r 방향의 속도 성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볼텍스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은 r만의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제로가 됩니다. 즉 r 방향의 속도는 유니폼 플로우에서 나오는 그 속도 성분밖에 없죠. 즉 이 값을 세타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r분의 1을 곱해줬을 때, 즉 이런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 방향의 속도는 이 스트림 펑션을 r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세타 방향의 속도 성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유니폼 플로우에서부터 온 세타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성분은 이 볼텍스로부터 나오는 속도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볼텍스도 있고
볼텍스도 있고 유니폼 플로우도 있을 때의 세타 방향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체가 생기는 점을 우리가 구해보면, 즉 이 두 속도 성분이 둘 다 0이 되는 포인트를 이제 구해보면, 먼저 R 방향의 속도도 0이 되고 세타 방향의 속도도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R 방향의 속도 성분이 0이 되는 점을 구해보면 이, 이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하고 270도밖에 없어요. 근데 270도에서는 세타 방향의 속도가 0이 될 수가 없죠. 둘 다 양의 값을 가지니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0도일 때, 이 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 어떤 R에서는 V 세타도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타가 90도이고 R은 유무한대분의 K가 될 때, 즉, 요 포인트가 되겠죠.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둘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한대분의 K가 되는 점을 우리는 A라고 한다면, A가 뭐 다른 점은 아니에요. 그냥 U분의 K를 A라고 define 했을 뿐입니다. 그 점에서는, 요 점이죠. 요 점에서는 0이 된다는 것. R 방향의 속도도 0이 되고, 세타 방향의 속도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볼텍스에 의해서는 요 방향의 속도가 생겨나게 되고요. 유니폼 플로우에서는 이렇게 좌에서 우로 흘러가는 그런 유동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정체점을 지나는 스트림 라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렇게 유동이 와서 여기서 정체가 되고요. 요로 흘러나가고 여기서는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속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살펴볼 유동은 아주 재밌는 유동인데요. 이 X축 선상에 A라는 간격을 두고 볼텍스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유동이 생겨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물론 이게 RI라고 이제 표시를 된 건 이 각각의 볼텍스 센터에서부터의 거리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볼텍스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로그 R이었잖아요. 여기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여기 RI라고 표시된 건 뭐냐면 이 각각의 볼텍스 센터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리니어 펑션, 즉 선형 함수의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얘가 혼자 볼텍스가 있을 때, 그리고 볼텍스가 여기 혼자 있을 때, 그 각각을 전부 더하게 되면 각각의 이 볼텍스에 의한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유동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x 방향의 속도 성분을 우리가 구해보면 요 값을 우리가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여기 적혀 있는 속도 성분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y가 a보다 무척 큰 경우에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속도 성분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볼텍스들이 전부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플러스 y 쪽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갖게 되고요. 마이너스 y 쪽에서는 플러스 y의 속도 성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y의 절대값이 무척 큰 경우에는 요 값에 대한 영향은 이제 무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요 값에 대한 영향만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
플러스 y 쪽에서는 물론 y가 아주 무척 큰 경우입니다. a분의 파이 k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y 쪽으로 절대값이 무척 큰 경우에는 플러스 a분의 파이 k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계의 와류열이 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디냐면은 이 X축 근처에 있는 값을 제외하고 X축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유동에 관심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 플러스 Y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 성분을 유니폼한 속도 성분을 갖고 있고 마이너스 Y일 때는 플러스 방향의 유니폼한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유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와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감마, 즉 단위의 x당, 단위 길이 x당 이 캐피탈 감마, 서큘레이션이죠. x 방향의 그 단위 길이를 잡았을 때 그 단위 길이당 dx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x 방향으로 이제 단위 길이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을 우리가 구해보면 앞서서 이제 u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 k가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 a분의 파이 k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감마는 a분의 2 파이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d 감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죠. ul 그러니까 요 방향 l 방향으로 우리가 속도 성분이 여기 위쪽 아래쪽하고 위쪽이죠. 아래쪽의 속도와 위쪽의 속도를 서로 빼주고 거기에 dx를 이제 곱해주면은 d 감마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 값을 구해보면 a분의 2 파이 k dx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단위 길이당 스큘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dx를 나눠주게 되면 a분의 2 파이 kx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정의했던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 감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재밌는 유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건 어떤 유동이냐면은 앞서서 우리가 소스와 싱크가 떨어져 있을 때 유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런 유동이었죠. 한 페이지 더 넘어갈까요? 요런 유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스가 발생하는 스트림 펑션, 소스를 표현하는 스트림 펑션, 그리고 싱크를 표현하는 스트림 펑션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소스와 싱크가 같이 있을 때 마이너스 A에 소스가 있고 플러스 A에 싱크가 있을 때의 유동을 표현하는 유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A가 0으로 갔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소스와 싱크가 원점에 한 점에 다 모여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생겨난 점에서 바로 싱크가 되니까 소스가 되는 점에서 바로 싱크가 되니까 유동장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은 M이 그러니까 이 M이 나타내는 게 유량이잖아요. 단위 각도당 생겨나는 유량이잖아요. 그 유량이 파이나이트 할 때는 고점에서 생겨서 바로 고점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유동이 생겨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M이 이 두 점이 이제 붙음에 따라서 원점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M이 무한대로 갈 경우를 생각을 하면 자 다시 원래 페이지로 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A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소스와 싱크가 한 점으로 모인다는 이야기죠. 원점으로 이제 모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이 EAM이라고 하는 값이 람다라고 하는 파이나이트한 값을 보일 때, 즉 m이 만약에 파이나이트한 값이라면 a가 0으로 가기 때문에 EAM이라는 값 자체는 0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0으로 가지 않고 0이 아닌 다른 값, 파이나이트한 값, 0이 아닌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간다면, 즉 m이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a가 0으로 가는데 a 곱하기 m이라는 값이 람다라는 0이 아닌 값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유량이 소스에서 생겨나는 유량, 싱크에서 흡수하는 유량이 무한대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두 소스에서 생겨나는 소스를 표현하는 스트림 펑션, 그리고 싱크를 표현하는 스트림 펑션을 두 개를 합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A가 0에 가까이 간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아크 탄젠트, 즉 A가 0 가까이가 되면은 0 가까이가 되면 탄젠트 A나 비슷한 값을 보이게 돼요. 사인 A도 물론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A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 자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A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비해서 A가 무척 작은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분모에서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 조건, A 곱하기 M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이 분자가 그냥 0이 돼서 스트림 펑션 값 자체가 그냥 0이 되겠죠. 모든 좌표 평면에서 전부 0이라는 값을 갖겠죠. 즉 유동이 없겠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조건, A 곱하기 M이 람다라는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자가 0이 안 되고 2am 곱하기 y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am이라는 값을 우리가 람다로 수렴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스트림 펑션 값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요렇게 적을 수가 있죠. 요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이 2am 값이 람다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m에 대한 다른 조건이 없다면 유량이 파이나이트하다면 요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림 펑션 전체가 0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특수한 조건이에요. A가 0으로 갈 때 M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서 그 값이 이 곱이 람다라는 일정한 값으로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이 일정한 값, 그러니까 어떤 유선상에 있는 그 라인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푸사이가 일정한 값을 보이는 라인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요 식을 푸사이 이꼴 요 값이니까요. 그걸 xy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원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 중심이 x좌표는 중심이 0이에요.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2 부사이분의 람다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반지름은 역시 y축의 중심하고 똑같이 2 부사이분의 람다라는 값을 반지름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Y축 상에 이제 중심이 있는데 그 반지름이 이 Y축
좌표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X축에 접하는 그런 원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소스와 싱크가 있을 텐데요.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소스가 있을 때의 스트림 펑션 유동함수와 싱크가 있을 때의 유동함수를 합치게 되면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파이는 이제 물론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때 이제 a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 푸사이가 앞에서 표현한 대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값을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의 소스와 싱크가 떨어져 있으면 이런 유동장을 요런 유동이죠. 요렇게 진행이 되는 요렇게 유동이 흘러가는 그런 유동을 표현했다면 그 두 소스와 싱크가 한 점에 모였을 때는 요렇게 전부 이 X축에 접하는 그런 원들을 표현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소스와 싱크가 떨어져 있을 때는 X축에 접하는 원들이 아니었죠. 스트림 펑션이 접하지 않았었어요. 요렇게 요게 저기 중심의 좌표가 0, y0가 되는 거고요. 이 y0하고 r하고 같지가 않았었어요. 이렇게 다른 값을 가졌는데 이 더블렛에서는 이 중심을 나타내는 y-좌표와 반지름이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더블릿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동 현상입니다. 자, 점점 이 재밌는 유동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소스와 싱크가 있는 유동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점에 모였을 때는 이렇게 더블릿을 형성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요 유동에 유니폼한 플로우가 추가됐을 때, 유니폼한 플로우가 추가됐을 때 어떤 유동을 나타내는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요 유동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어떤 잠수함 혹은 배 주변을 아니면 아, 그러니까 비행기 날개 주변의 유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유동을 표현하는 게 바로 소스도 있고 싱크도 있고 유니폼한 플로우도 있을 때 이 세 개의 유동이 중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재밌는 유동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양쪽 끝의 점에서 스태그네이션이 생길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양쪽 끝에서 스태그네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제일 빠른 부분은 어디가 될 거냐면은 요 점과 요 점에서의 속도가 제일 빨라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속도가 제일 속력이죠. 속력이 제일 느린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압력은 제일 커지게 될 거고요. 속도가 0이 되니 속력이 0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포인트에서는 속력이 최대값을 가지니까 압력은 최소값을 가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내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긴 하지만 여기에 있던 유체 덩어리들은 전부 이제 여기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 소스에서 나온 유체 덩어리들은 전부 요 싱크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미리 물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소스의 크기와 싱크의 크기는 물론 같아야 되겠죠. 같지 않으면 이렇게 물체 주위를 나타내는 배곡선을 그릴 수가 없겠죠. 소스가 만약에 더 크다면 이 소스에서 나온 일부 유체 덩어리들은 요 밖으로 무한대까지 흘러나가야 될 거고요.
싱크의 크기가 만약에 더 크다면 이 유니폼 플로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오고 있는 이 유니폼 플로우 중에 일부가 요 싱크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소스와 싱크의 크기가 똑같다면, 그 크기가 똑같다면 이 소스에서 나온 유체 덩어리들은 전부 싱크로 흘러 들어갈 거란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 자체는 아주 재밌고 이제 복잡한 유동이 되긴 하는데요. 실제 유동하고는 조금 다른 유동을 보일 거란 걸 알고 계시죠? 요 뒷부분, 물체의 뒷부분에서는 세퍼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요 앞부분에서는 실제 유동하고 거의 비슷한 유동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뒷부분에서는 아, 이 역압력 구배가 걸리기 때문에요. 여기가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압력은 최대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는 이쪽으로 이제 밀어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 유동 같으면 요 물체 주변에서는 물체 주변에 있는 유체 덩어리들은 그 물체, 고체와 같은 속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는 조금 떨어져,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 있다면 0에 가까운 이너셜 포스가 작은 그런 유체 덩어리들이 존재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압력이 미는 거에 따라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실제 유동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이 앞부분은 실제 유동하고 거의 비슷한 유동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물체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뒤로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최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스트림 펑션으로부터 구할 겁니다. 스트림 펑션은 세 개의 스트림 펑션을 더하면 돼요.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하고 소스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 그리고 싱크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 요 세 개의 스트림 펑션을 더하면 요 유동을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소스와 싱크가 있을 때 유동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거죠, 이거. 여기에다가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스트림 펑션을, 이게 유니폼 플로우에 대한 스트림 펑션이죠. 이걸 더하게 되면 요 유동에 대한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스트림 펑션과 이 속도 포텐셜, 벨라시티 포텐셜은 라플라스 이퀘이션, 즉 선형 방정식의 해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포아송 이퀘이션 혹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해,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해와 그리고 소스를 나타내는 해와 싱크를 나타내는 해를 전부 더한 값도 솔루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 싱크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 요 값에다가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을 더하게 되면 요 세 개가 다 있을 때의 유동을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벨라시티 포텐셜도 마찬가지죠.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포텐셜, 그리고 소스를 나타내는 벨라시티 포텐셜, 싱크를 나타내는 벨라시티 포텐셜, 요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세 개가 다 존재할 때의 스트림 벨라시티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를 구하는 건 문제 없죠. 이 스트림 펑션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고 벨라시티 포텐셜로부터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에서부터 구하려면 x 방향의 속도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곧바로 x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y 방향의 속도는 이 스트림 펑션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y 방향의 속도 성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은 앞서 우리가 봤던 소스와 싱크가 있을 때의 유동을 표현하는 스트림 펑션, 벨라스티 포텐셜,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들이에요. 그 각각에다가 전부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 벨라시티 포텐셜,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를 전부 더해주면 셋 다 있을 때의 값들을 전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유동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랭킨 풀 바디 혹은 풀 랭킨 바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풀 랭킨 바디에서 우리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구해보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두 포인트가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될 거란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도를 나타내는 요 값과 요 값이 둘 다 0이 되는 경우, 둘 다 0이 되는 경우가 바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겠죠. 먼저 이 V가 0이 된다는 걸로부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Y가 0이 될 때, Y가 0이 될 때 V가 0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Y가 0이 아니라면 X가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V가 0이 되긴 하지만요. 그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부분이죠. 이 랭킨 바디 상에 있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y가 제로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y가 제로일 때 u가 0인 포인트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가 0일 때 u가 0인 y가 0이 되는 x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렇게 두 점을 구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 점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은 건 요점이 될 거고요. 플러스 부가 붙은 건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잠수함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두께, 이 최대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 요점을 지나는 스트림 펑션 값을 우리가 0이라고 만약에 디파인을 하게 되면 0이라고 디파인을 하게 되면 요 값이 0인 요 값이 0인 그 곡선을 구하면 됩니다. 요 값이 0이 되려면 일단 y가 0이면 푸사이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은 푸사이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푸사이가 0이 아닌 이 y가 0이 아닌 값, 그 x 좌표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x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역시 요 값이 0인 y가 0이 아닐 때 요 값이 0인 걸 구하면 되겠죠. 0인 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두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x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가 0인 경우에 y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부사이가 0일 때 이야기예요. 요 선상에 있는 건 전부 부사이가 0이고 요 물체를 나타내는 이 패곡선 위에 있는 값들도 전부 부사이가 0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가 0일 때의 y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y 이퀄 제로를 대입하고 부사의 이퀄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어느 식으로부터? 요 식으로부터. 부사의 대신에 0을 대입하고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y 값이 요 때의 y 값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hmax가 돼요. hmax. 그래서 hmax를 구해보면 요렇게 임플리시트한 식으로 역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값에서 요 hmax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속도는 언제 존재를 하게 되냐면은 y가 이 hmax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Hmax 값을 요 값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요 값에 대입을 그러니까 y 대신에 이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요. y 대신에는 요 hmax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최대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물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이 최대 속도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아, 요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앞서 이제 소스와 싱크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더블릿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니폼 플로우가 같이 존재할 때 소스와 싱크가 원점으로 가까이 가는데 유니폼 플로우도 있을 때 그럼 아, 유동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딱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타원이 아니고 이런 즉 실린더 주위를 흘러가는 유동장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블릿 주위에 유니폼 플로우가 있다면 이런 더블릿 주변에 유니폼 플로우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실린더 주위를 흘러가는 유동장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 유동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너무나 간단하죠. 이 스트림 펑션, 이 유동장을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은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에다가 더블릿을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 즉 이거죠. 아, 요 값을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더블릿 위에 유니폼 플로우가 있을 때, 즉 실린더 주변을 흘러가는 유동장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푸사이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니폼 플로우를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봤던 더블릿을 나타내는 스트림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실린더 주위를 흘러가는 유동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이제 사인 세타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요. 그 사인 세타를 이제 묶어내고 그리고 이제 람다 값을 a 제곱 곱하기 u 무한대라고 한다면 요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r 이퀄 a일 때 어떻게 되냐면은 r 이퀄 a일 때 푸사이 값이 0이 되게 돼요. 물론 r 이퀄 0이 아니더라도 세타가 0일 때나 아니면은 파이일 때, 즉 180도일 때는 이 값이 0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요 x축 선상에 있는 값들은 푸사이가 0이에요. 0. 그리고 x축 선상이 아니더라도 요 원 위에 있을 때는 요 원 위에 r 이퀄 a라는 콘스탄트한 반지름 위에 있을 때, 즉 원이죠. 그게 원의 데피니션이에요. 요 원 위에서는 스트림 펑션 값이 0이 되게 돼요. 즉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렇게 흘러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줄어들고 이 WS에서 나온 유동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와서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유니폼한 플로우에서는 유무한대라는 콘스탄트한 벨라시티 프로파일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더블릿에서 나오는 유체의 속도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점 가까이에 있는 값은 유무한대보다 큰 값을 갖게 되고요. 절대값이. 요점 이상에서는 유무한대보다
작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을 이제 더했을 때 그래도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흘러 들어온 유체 덩어리들은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게 돼요. 이 드블리스에서 나온 유동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는 여기로 가게 되고 일부는 여기로 가게 돼요. 그리고 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 다시 모이죠. 그 일부는 이제 여기로 흘러가게 되고요. 일부는 다시 이 더블리스의 중심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유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R 이퀄 A일 때, 이 실린더 위에서는, 예, 부사이가 0의 값을 가진다는 걸,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R 이퀄 A에서는 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스트림 펑션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R 방향의 속도를 구하려면 세타에 대해서 요 값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 R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런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세타 방향의 속도는 요 값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R 이퀄 A에서는 어떤 속도 값을 보이게 되냐면은 R 이퀄 A에서는 당연하지만 VR은 0이 돼요. 요 값이 0이 되니까 0이 돼요. V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R 이퀄 A라고 그랬으니까 요 값이 이 괄호 안의 값이 2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따라서 그 각도에 따라서 이 V 세타 값이 다른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 세타가 90도일 때 혹은 270도일 때, 270도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V 세타가. 최대값 얼마를 가지냐면은 2배의 유무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파필드 벨라스티, 즉 유니폼 플로우에 비해서 2배의 속도를 요점과 요점에서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요 유동, 실린더 주위의 유동에다가 하나를 더하려고 그래요. 뭘 더하냐면 바로 이 볼텍스를 더하려고 그럽니다. 볼텍스를 더하려고 그럽니다. 요런 볼텍스를 하나 더하려고 그래요. 요런 볼텍스를 하나 더해주면은 R 방향의 속도는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R 방향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는 이 볼텍스가 세타 방향의 속도만 생성할 뿐이지 이 R 방향, 반경 방향의 속도는 생성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 식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 얘가 이제 R에 대한 펑션이고 V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림 펑션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R분의 1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세타에 대한 펑션이 아니에요. R만의 펑션이죠. 그래서 이 값에서는 당연히 0이 수학적으로도 나오게 되고요. 물리적으로 볼 때도 이 볼텍스는 세타 방향의 속도만 생성을 하기 때문에 R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을 거란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방향의 속도만 요 값이 2파이 R분의 감마가 추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R 이퀄 A일 때, 즉 실린더 표면에서의 V 세타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값은 똑같죠. 볼텍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데 이 값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 볼텍스로 생기게 되는 세타 방향의 속도만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R 이퀄 A일 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실린더 위에서 세타 방향의 속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없을 때, 볼텍스가 없을 때, 즉 감마가 0일 때는 이 값이 0이 되면 스태그네이션이 되니까요. R 이퀄 A에서는 예, 이 R 방향의 속도는 원래 없었잖아요. R 방향의 속도는 없죠. 그래서 V 세타가 되게 되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살펴보면 저 볼텍스가 없을 때, 감마가 0일 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살펴보면 0하고 270도. 즉,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볼텍스가 있으면 스태그네이션이 다른 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어떤 점으로 옮겨가게 되냐면은 요 전체가 0이 되는 점으로 옮겨가게 돼요. 즉 사인 세타가 0이 아니라 요게 0이면 0이 되겠지만 0이 아니라 요 값일 때 스태그네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걸 0으로 두면 요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사인 세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만 요 값이 세타가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게 되면 어, 이게 0이 되는 그렇게 되는 세타는 V세타가 0이 되는 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감마가 0일 때, 즉 볼텍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 두 점에서 스태그네이션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요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으면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생기게 되죠. 스태그네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감마가 양수란 이야기는 이쪽 방향에 스큘레이션이 있다는 이야기, 볼텍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쪽 방향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는 유니폼 플로우와 이 볼텍스로 생기는 세타 방향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도가 더 커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볼텍스 때문에 생기는 세타 방향의 속도하고 유니폼 플로우 때문에 생기는 세타 방향의 속도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작아지게 돼요. 속도가 작아지게. 아무튼 요 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요렇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값이 1이 되게 되면 90도일 때만 요 값이 1이니까요. 요 값이 1이라면 90도일 때 스태그네이션이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 요 값이 1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R equal A에서 즉 이 원주상에서는 이 물체 표면상에서는 스태그네이션이 생기지 않아요. 이 스태그네이션이 요 포인트에서 생기게 돼요. 그럼 볼텍스가 강할 때죠. 이게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요 감마가 크다는 이야기니까요. 예, 요게 강할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스태그네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스태그네이션이 돼서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요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유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리프트 폴스가 얼마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아래 위로 유동이 똑같을 때는 리프트 폴스가 생기지 않아요. 리프트 폴스가 0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속도의 분포가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똑같기 때문에 압력 분포도 양쪽이 똑같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랫부분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유니폼 플로우에 의해서 생기는 속도와 이 볼텍스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볼텍스죠. 이 볼텍스에 의해서 생기는 속도가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야 이, 이 전부 다 있을 때, 즉 더블릿 그리고 볼텍스, 유니폼 플로우가 전부 다 있을 때의 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요. 이 윗부분에서는 속력이 더 느려지게 되죠. 속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네요. 속력이 더 느려지게 됩니다. 볼텍스 방향하고 유니폼 플로우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크고 이쪽이 속력이 작기 때문에 압력은 어디서 더 크게 되냐면은 속력이 작은 이쪽이 압력이 크게 되고 이쪽이 압력이 작게 돼요.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공을
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실린더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게 됩니다. 점점 이제 더 심해지게 되죠. 이 스트림 라인이 촘촘할수록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스트림 라인이 점점 더 촘촘해져요. 그러면 이제 리프트 폴스가 점점 더 세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감마가 크면 클수록 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건 요 전체 값이 1보다 작은 거고요. 이건 1이 되는 거고, 이건 1보다 큰 경우지. 이는 감마가 0인 거고. 감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린더를 미는 리프트 폴스가 점점 더 커질 거란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를 이제 요 서클을 따라서 이 원줄을 따라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결국 프레셔에 의해서 받는 그 리프트 폴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쿠타 주콥스키 양력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프레셔를 알아야 이제 리프트 폴스를 구할 수 있는데 그 프레셔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도를 대입했을 때, 속력이죠. 속력을 대입했을 때의 프레셔가 됩니다. 프레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하고 이 프레셔하고 요 속도의 제곱하고 이제 더하면 그 값이 아주 파필드에서의 값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식으로부터 이제 프레셔를 구할 수 있고 그 프레셔를 요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더 쉽네요. 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리프트 폴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 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리프트 폴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결국 리프트 폴스는 감마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가 붙었죠? 지금 이 도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때는 감마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때 리프트 폴스는 어디로 작용을 하냐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리프트 폴스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보나 우리가 타당하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